안녕하십니까, 풀바이크입니다. 오늘은 지난 두 강의에 거쳐서 이론을 설명드린 거에 이어서 실전으로 들어가 볼게요. 변속기의 원리 되겠습니다. 변속기, 속도를 변경하는 장치. 속도가 변하면 뭐가 변하죠? 힘도 변하죠. 속도가 느려지면 힘이 세지고, 속도가 빨라지면 힘이 약해지고, 지렛대와 도로래에서 설명드렸던 거예요. 자, 변속기를 설명하기 전에 변속기의 원리를 이해하기 쉽게 무거운 짐을 옮기는 걸, 우리의 졸라맨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옮기는지 그것부터 예를 들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만큼 모래가 쌓여 있다. 그리고 우리의 힘 약한 졸라맨이 이쪽에다가 이 모래를 다 옮겨야 돼.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졸라맨한테는 10짜리 좀 큰 봉투도 있고 5짜리 작은 봉투도 있어요. 그러면 삽으로 퍼서 이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들고 옮겨야 되는데 졸라맨의 능력은 6밖에 안 돼. 그러면 이 10짜리를 뭐 담을 수는 있겠지만 들고 지어 날릴 능력이 안 되겠죠. 그래서 5짜리를 써야 돼요. 그러면 졸라맨은 5짜리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옮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기에 졸라맨 2가 나타났어. 졸라맨 2는 능력이 10이야. 그러면은 졸라맨은 어떻게 해야 되죠? 10짜리를 하는 게 낫겠죠. 근데 졸라맨 2도 5짜리를 이용하는 게 더 편해요. 10짜리는 한 번 옮기는데 뭐 2분이 걸렸다. 근데 5짜리는 1분밖에 안 걸려. 그럼 이 모래의 양을 뭐 100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10짜리로 모래를 퍼나르면 10번만 가면 되겠죠. 그럼 2분 곱하기 10 해서 20분이면 될 거예요. 근데 5짜리로 하면 20번을 가야죠. 1분 곱하기 20번. 역시 걸리는 시간은 20분으로 같아요. 이 힘센 졸라맨 2는 5짜리를 사용하나 10짜리를 사용하나 일의 효율이 같죠? 근데 처음 설명한 오리지널 졸라맨, 얘는 힘이 6밖에 없어서 이 10짜리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짜리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졸라맨도 결국 같은 시간에 같은 양을 옮길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됐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혼자서 카메라 쳐다보고 하려니까 이 상대방이 좀 들어주면서 이게 왜 그래? 뭐 질문도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혼자 하려니까 참 답답하네. 이번에는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높은 산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파란 졸라맨, 빨간 졸라맨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산을 올라가고 싶어. 길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냥 암벽 등반하듯이 쫙 올라가는 길이 있고 또 다른 길은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파란 졸라맨은 운동을 많이 한 운동선수 출신이라 능력이 100이야. 빨간 졸라맨은 맨날 술 처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래서 능력이 10밖에 안 돼. 근데 둘이 친해. 야, 저 산 꼭대기로 올라가자. 근데 파란 졸라맨은 이 삥삥삥삥 돌아서 올라가려니까 귀찮아가지고 야, 나 그냥 한 방에 올라갈게. 나는 힘이 좋으니까. 너 이쪽으로 막 올라가서 딱 도착을 해요. 근데 빨간 애는 비실비실해가지고 이게 도저히 안 돼, 이쪽으로는. 야, 그럼 나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좀 가서 기다려. 난 이쪽으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갈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눈치채셨죠? 이쪽으로 직선으로 올라가려면 많은 힘이 필요해요. 근데 힘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택한 거는 작은 힘을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정상에 가긴 가요. 근데
이 길이 만약에 없다면, 돌아가는 길이 없다면 빨간 졸라매는 이 정상을 올라갈 수가 없겠죠? 능력이 안 되니까. 또 마지막 세 번째 예를 들어볼게요. 마지막 세 번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까만 졸라맨이 있어요. 이만한 성이 있는데 왼쪽에는 계단이 이렇게 돼 있고 오른쪽에는 계단이 아주 촘촘하게 돼 있어요. 여기는 5계단만 올라가면 돼. 이쪽은 뭐 20계단이라고 치자고요. 20계단을 올라가야 돼. 졸라매는 이쪽으로 갈 능력도 있고 이쪽으로 갈 능력도 있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둘 다 올라갈 수는 있지만 왼쪽으로 갈 때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계단이 크니까. 근데 오른쪽은 계단이 작으니까 사뿐사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졸라맨이 밥도 든든히 먹었겠다. 오늘 컨디션 좋아.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전날 좀 너무 무리해가지고 오늘은 피곤한데, 그러면 이쪽으로 사뿐사뿐 올라가겠죠. 물론 오른쪽이 시간은 더 걸릴지도 몰라요. 왼쪽으로 가면은 빨리 갈 수는 있겠지만, 근데 정상에 올라왔을 때 우리의 졸라맨의 컨디션이 왼쪽으로 온 것과 오른쪽으로 온 것 어느 것이 더 컨디션이 좋을까요? 그날 컨디션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작은 계단을 사뿐사뿐 올라가는 게 컨디션이 더 좋겠죠. 지금까지 3개의 예를 설명드렸는데 이게 변속기의 원리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이만한 산이 있다. 근데 이번에는 보라색 마법사 졸라맨이라고 할까요? 보라돌이라 그럴까? 이 보라돌이는 계단을 만드는 마법을 가지고 있어요. 계단 마법. 언덕길을 만나면 얘는 수리수리 마수리 뿅 하면 여기 계단이 막 생겨. 계단이 이렇게 큰 계단이 생길 수도 있고 짜잘한 계단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 컨디션 좋을 때는 큰 계단 몇 개 만들어서 그냥 딱 올라가고, 오늘 좀 피곤해. 그러면 작은 계단 여러 개를 만들어서 올라가겠죠. 여기서 말씀드린 이 마법 계단이 바로 이겁니다. 자전거에 붙어 있죠. 앞바퀴에는 이런 게 붙어 있어요. 자, 요걸로 변속을 하면서 조그만 계단도 만들 수 있고 큰 계단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쉽죠? 다시 자전거를 그려보겠습니다. 앞바퀴, 뒷바퀴, 체인링, 스프라켓, 그리고 체인. 페달을 밟아서 체인링을 돌리면 스프라켓도 돌고, 스프라켓이 돌면 바퀴도 돌고, 바퀴가 돌면 자전거는 앞으로 전진. 앞으로 전진하면 앞바퀴도 자연적으로 따라서 돌고. 앞바퀴는 구동축이 아니죠. 구동축은 뒷바퀴, 자전거는 후륜 구동입니다. 이제 다시 좀 전에 배운 계단, 큰 계단, 작은 계단, 마법 계단. 체인링을 한 바퀴 돌릴 때 바퀴가 몇 바퀴 돌아가냐? 체인링을 한 바퀴 돌렸더니 바퀴가 5회전을 했다. 또 기어 변속을 하니까 체인링 한 바퀴 돌렸을 때 뒷바퀴가 3회전 밖에 안 한다. 이걸 이용해서 그런 변화를 주는 겁니다. 얘는 기어비가 기어비를 벌써 설명하면 안 되려나? 기어비라고 하지 않고 페달 한 바퀴 돌렸을 때 얘는 5바퀴 돌아간다 그러자고요. 뒷바퀴가. 얘는 3바퀴밖에 안 돌아. 얘는 한 바퀴밖에 안 돌아. 페달 한 번 돌릴 때. 각각 자전거에 똑같은 체력의 사람이 타고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바퀴의 둘레는 1m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첫 번째 자전거는 페달 한 바퀴 돌렸을 때 5m를 갈 것이고, 두 번째 자전거는 3m, 세 번째는
1m밖에 못 가요. 똑같은 체력으로 똑같은 길을 이렇게 달렸을 때 에너지 소모는 어떤 게 많을까요? 그렇죠. 멀리 간 게 당연히 많겠죠. 이게 에너지 소모가 많겠지.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이런 평지가 아니라 언덕을 생각해 봅시다. 언덕길이 있어. 그러면 1번 자전거는 페달 한 바퀴 돌렸을 때 5m를 가야 돼요. 2번 자전거는 3m만 가면 돼. 3번 자전거는 1m. 근데 이 경사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1번 자전거는 아예 움직이지도 않을 거예요. 한 번 돌려서 5m를 가려는데 평지에서는 됐지만 여기서는 너무 높으니까 자전거가 움직이질 않아. 그러니까 3번은 움직일랑 말랑 하다가 막 힘들어하고 1번은 그런대로 잘 올라가요. 하지만 속도는 느리겠지. 느리게 계속 올라갈 수가 있어요. 1번은. 근데 3번은 올라가다 말다 막 그러고 5번은 아예 출발도 못해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 잘 생각하면서 또 이어나갈게요. 이제 기어비 설명입니다. 기어비. 요것이 체인링, 요것이 스프라켓. 체인링에는 요즘에는 싱글도 있지만 3단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이렇게 3개의 톱니가 있고, 스프라켓은 요즘 11, 12단도 나오지만 요거는 8단짜리예요. 여러 개의 톱니가 있죠. 자, 어디가 저단이고 어디가 고단일까요? 뒷바퀴에 달려있는 스프라켓은 이 톱니바퀴가 크면 클수록 저단입니다. 속도가 느려요. 저단은 속도가 느린 거야. 이게 1단이고 맨 끝에가 8단이겠죠. 하지만 반대로 체인링은 크면 클수록 고단이에요. 체인링은 커야 속도가 빠르고 작으면 속도가 느리니까 속도가 느리면 저단, 속도가 빠르면 고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게 1단, 중간 게 2단, 제일 큰 게 3단. 다시 그림으로 갑시다.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으로 그리겠습니다. 체인링. 이쪽은 체인링. 뒤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가 스프라켓. 요 두 개가 체인으로 연결돼서 돌아가는데 앞뒤 상관없이 오른쪽, 이 바깥쪽으로 갈수록 고단이고 안쪽으로 갈수록 저단입니다. 여기가 저단, 여기도 저단, 여기가 고단, 여기가 고단. 앞에는 크면 클수록 속도가 빨라지고 뒤에는 크면 클수록 힘이 좋아져요. 바깥으로 가면 속도가 빨라지고 안쪽으로 가면 힘이 좋아진다. 자, 우리의 자전거에는 아까 그림으로 설명드린 마법 계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비라 함은 체인링 나누기 스프라켓의 T수로 계산하는 건데, 이 T는 뭐냐면, 왜 T라 그러냐? T가 뭐의 약자냐면 투스, 이빨, 이 톱니바퀴 이빨 개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림판이 좀 작으니까 요즘 태블릿을 좀 큰 걸로 또 바꿔야 되려나? 예를 들어서 체인링이 20T다. 그리고 스프라켓은 10T야. 20 나누기 10 해서 기어비는 2. 그리고 아주 저단 1단 쪽으로 바꿨더니 20 나누기 30T다. 그러면 기어비는 0.67 이렇게 되겠죠. 1이 안 되는 기어비죠. 이 기어비가 크면 클수록 고속,
기어비가 작으면 작을수록 저속이에요. 속도가 느려. 하지만 힘은 좋아. 저속, 고토크. 기어비가 크면 고속, 저토크.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토크라는 거는 힘. 그래서 올렸다 내렸다가 안 되나? 된다. 이런 기능이 있었구나. 좋았어. 이거 좋네 아주. 네, 고속 저토크, 저속 고토크. 아시겠죠? 평지나 내리막을 간다. 그러면 힘은 별로 필요 없잖아요. 고속 저토크로 가면 돼요. 근데 언덕을 간다. 그럼 고속으로 갈 수가 없어. 타보면 아시겠죠? 저속 고토크. 그렇게 올라가는 건데, 고속 저토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댔죠? 체인링은 큰 쪽으로, 스프라켓은 작은 쪽으로. 둘 다 바깥쪽으로 해요. 오른쪽으로. 자전거에 올라탔을 때 오른쪽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변속을 하면 고속 저토크가 돼서 평지를 빠르게 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안쪽으로, 체인링도 안쪽, 스프라켓도 안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저속 고토크가 돼서 언덕길을 올라가기 쉽고.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자전거, 이게 기어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볼까요? 지금 저희가 샘플로 가져 있는 거, 고속 저토크는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해 봅시다. 맨 바깥쪽 거, 이게 고단이라 그랬어요. 이게 몇 T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마흔하나, 42개. 이 스프라켓의 가장 작은 티스는 11개, 42개, 11개. 42 나누기 11 하면 암산이 안 되죠. 역시 계산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42 나누기 11, 3.82가 나오네요. 3.82의 기어비가 나와요. 그리고 반대로 제일 저단으로 가봅시다. 요거의 제일 작은 톱니,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스물하나, 22. 22 나누기, 이번에는 스프라켓이니까 제일 큰 거, 큰 게 저단이라 그랬죠. 이건 몇 개인가요? 32T 써있네요. 32개, 이빨이 32개예요. 22 나누기 32는 22 나누기 32는 0.69 나오네요. 0.69. 자, 요거를 기어비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쪽에 3개, 이쪽에 8개, 이거를 조합해서 아주 최고 기업이 3.8과 최저 기업이 0.69 사이를 미세하게 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의 체력과 길의 상황을 봐가면서 기어비를 조정해서 적절한 기어비로 달리면 되는 겁니다. 기어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기어비가 클수록 고속 저토크, 기어비가 작을수록 저속 고토크가 돼요. 이게 1번, 이게 2번 하자고요. 그럼 평지를 갈 때는 1번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럼 언덕이 나왔어. 그러면 2번. 이렇게 기어비를 변경함으로써 일반인들도 이렇게 아주 경사가 심한 곳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미시령 같은데, 남태령은 너무 짧고, 남산, 북악 스카이웨이, 이화령 이런 데는 기어비를 아주 낮춰가지고 페달링을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그러면 조금씩 속도는 느리지만 넘어지지 않고 하면서 계속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평지를 만나거나 좀 원만한 길이 나왔다. 그럴 때 계속 계속 낮은 기어비로 하면 자전거는 빨리 갈 수 있는데 기어비가 너무 낮으면 다람쥐 페달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다시 기어비를 조정해서 조금 올려주고, 뭐 내리막이 나왔다거나 아니면 진짜 더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러면 아예 기어비를 더 올려서 고속 주행을 하고, 그렇게 기어 변경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면 자전거 타기가 훨씬 재밌어져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중간에 대충 놓고 그냥 타요. 일반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특히 뭐 자전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동네 마실 다니는 뭐 아주머니들, 아주머니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어비만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사용하면 자전거를 효율적으로 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어비라는 거는 모터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해요. 허브 모터보다는 중앙구동 모터. 중앙구동 모터는 체인을 잡아 돌리잖아요. 체인을 잡아 돌려서 뒷 스프라켓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스프라켓의 기어비에 따라서 등판력이 좋아질 수도 있고, 고단으로 바꾸면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 그렇게 변경이 가능해져. 그래서 산악 라이딩을 하는 유저들은 어떻게 하면 기어비를 확보할 수 있을까? 예? 이 중앙구동 모터는 대부분 오른쪽으로 좀 튀어나와 있어서 체인 라인이 틀어지기 때문에 기어비를 낮추는 게 힘들거든요. 평지는 그냥 고속으로 달리니까 괜찮은데 산에서 저속 고토크를 해야 될 때가 많아요. 돌뿌리, 뭐 나무뿌리, 막 바위돌, 막 자갈길 이런 데 가려면 빠르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빠르게 올라가면 올라가다가 막 넘어지고 다치고 그러거든. 그래서 저속 고토크가 절실한데 이 기어비를 확보하는 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기자전거에서도. 자,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아, 그림 실력이 훌륭하다. 피카소보다 낫다. 광고를 봐주시는 게 스킵 누르지 마시고 끝나면 또 광고가 나와요. 가속, 감속, 등속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외에도 뭐 등가속도 운동, 시속 30 넘게 달렸더니 이 반밖에 못 간다. 이거 왜 이러냐. 자전거에 있어서 무게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뭐 모터 장사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기존의 휠셋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어요. 타다 보면 아, 역시 비싼 게 잘 나가는구나.